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것 같습니다. 과감한 그냥 지르기인데 영입을 한 CFO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호주 분이죠. 호주 분이에요. 스콧 먼 호주 커넥션으로 갈 것 같다.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리빌딩을 맞아요. 요때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과연 이제 이러한 과제가 눈앞에 딱 떨어져 있는 팀 앞에 과연 빅리그 경험이 없는 50대 후반의 감독이 이 팀의 어떤 미래를 잘 보장할 수 있는 초이스냐라는 것에는 이제 토트넘 팬들은 분명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역시 이 후뱅 아모린 감독도 빅리그 경험은 없지만 그렇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합은 하거든요. 네. 85년생의 젊은 감독이다. 그리고 이 감독은 또 지지난 시즌에 스포팅 리스본을 19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면서 우리가 젊은 전술가로서의 어떤 명성을 그때부터 아모린 감독이 쌓았죠. 그래서 팬들에게도 인지도가 이미 그런 젊은 전술가로서의 인지도가 강해요. 그러니까 레비 회장이 공약을 했던, 공약이라고는 그렇지만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에 많이 부합을 합니다. 거기에 이 아모린 감독이 쓰는 전술 스타일이 3-4-2-1 같은 네. 운영을 해요. 네. 그리고 스타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센터백 코아테스 같은 선수를 빌드업 시에는 위로 올려서 그래서 약간 변형 빌드업의 형태도 자주 가져가고 빌드업 시에는 이제 4백 비슷한 형태도 많이 나오죠. 네. 3백으로 출발을 3백의 하더라도. 중앙 센터백인 코아테스 선수를 위로 올려서 미드필더처럼 올려서 1차 빌드업을 하는 약간 독특한 구조를 또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 공을 받으러 오는 선수나 또 이런 3자 연결을 통한 그런 타이트한 간격 유지와 또 팀 압박, 소유권을 잃었을 때 압박이나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이 아모린 감독은 확실히 전술적으로 상당히 유능하다. 그리고 무언가 이제 뭐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동력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감독은 포스테코글루보다는 팬들의 민심을 잡기에는 더 적합하다. 설득력이 있다. 예. 하지만 이 감독이 여기에 올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젊은 감독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토트넘 같은 구단 약간의 도박이거든요. 커리어에 본인 중간에 커리어가 꺾일 수 있는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감독을 잡으려면은 사실은 다니엘 레비 회장부터 지금 디렉터도 아직 영입이 안 됐다는 네. 거죠. 디렉터부터 해갖고 제대로 가서 구단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선수 영입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재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영입하기 더 쉬운 감독은 포스테코글루가 맞을 수 있어요. 포스테코글루는 계약이 끝났어요. 네. 네, 계약 끝나서 셀틱하고는 이제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오기가 편하고 그리고 본인도 빅리그의 마지막 나이는 좀 찼지만 가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뱅 아모림이 오는 것이 선수들도 조금 편하고 왜? 기존에 하던 전술에서 3-4-2-1 거기서 1차 빌드업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체계화된 1차 빌드업을 배우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공수 전환에서 그런 간격 유지와 또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유연하게 바뀌는 전술적 구조만 선수들이 그 포메이션 그대로 해서 입히면 되는 거고요. 또 포로 같은 윙백은 팀에서 그대로 썼었기 때문에 아모린 감독이 스포팅에서. 그러니까 포로 같은 선수는 조금 더 또 살려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모로 장점들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아모린 감독이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왠지 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니, 아모린 감독은 기본적으로 토트넘 팬들의 열망에 잘 부합하는 감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스포르팅이 정말 장기간 동안 포르투라든가 벤피카 같은 팀에게 밀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역사의 물줄기를 뒤엎은 감독이 이제 아모린 감독일 뿐 아니라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할지 유로파 리그를 할지 이런 데서 이미 또 능력을 검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포르투갈 내에 또 컵 대회에서는 심지어 그 스포르팅 오기 전에 브라가에서부터 우승을 시작해가지고 포르투갈 내 그 컵 대회에서는 3연패를 하기도 그렇죠. 했어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대로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에서까지도 경쟁력을 보였다는 그렇죠. 거는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다가 올 시즌도 아스날하고도 네, 이겨서 맞아요. 올라가고 그 유벤투스에게 탈락했죠. 여보세요. 네. 그 굳이 거기서 팀명을 꼭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뭐 아이, 유럽 꼭 대항전이가 나오니까. 얘기해야죠. 아스날이 얘기해야지. 네, 아스날이 이겼다는 게 큰 거니까. 네, 아스날이 그 리그 우승을 위해서 네. 시원하게 그 아모림 감독님께 양보를 해드렸는데 리그 우승을 또 못했어요. 아, 어쨌든 참. 올해 아스날에 이긴 거는 또 큰 의미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스날이 강팀인데 물론 뭐 부분적으로 유로파에서는 로테이션이 조금 되기는 네. 했지만 어찌됐건 그 아스날도 격침시켰던 바가 있었던 아모림 감독이고 이 감독은 그리고 아까 장 의원님 말씀처럼 빅리그 경험은 없지만 포르투갈 리그와 스코틀랜드 리그의 현재 위상차를 비교했을 때는 포르투갈 리그 출신은 빅리그에서도 용인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빅리그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보여준 것들도 있고 포르투갈 리그라는 자체가 뭐 선수도 그렇지만 지도자 역시도 또 빅리그로 오는 거의 뭐 징검다리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 스코틀랜드 리그는 그에 비하면은 또 저 아래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아모림 감독이라면은 뭐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트렌드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실적 면에서도 그렇고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선임이기는 하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제 토트넘 팬들이 또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르네 슬롯을 성공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슬롯에게 실패를 이미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했죠. 경험을 하면서 그게 좀 약간 망신살 같이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포스테코글루가 됐건 뭐 아모림 감독이 됐건 또 다른 후보들이 됐건 토트넘은 이제는 정말 물밑에서 정말 제대로 움직여서 뭔가를 확실하게 이룬 다음에 그게 공표가 되지 않는다면은 제2의 만약에 슬롯 사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선임하기도 전에 또 큰일 납니다. 그쵸. 그래서 더 이상 토트넘 팬들은 또 슬롯 사태 같은 게 또 벌어지는 거를 정말 참을 수 없을 거거든요. 6월이 네. 가기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영입이 확정이 되는 것이 프리시즌 앞두고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안 됐다. 그래서 급해졌다. 그러면 다니엘 레비가 결국은 제일 편한 감독 근처에 있는 로저스, 막 포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많이 나와요. 포터, 네. 데체르비, 마르코 실바, 로저스 그런데 다 근데 나와요. 데체르비 감독은 또 좀 얘기가 다르죠. 데제르비는 거기는 근데 얘기가 얘가 다른데 예, 데체르비가 예, 예, 안 예. 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데제르비는 지금 현재 토트넘 많은 오기가 쉽지가 않고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감독들이 토트넘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얘기가 뭐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토트넘은 지금 재정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선수단에 투자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독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에게 다른 데서 오퍼하는 것보다 감독도 에이전트가 다 있고 거기도 자신들 그 연봉 주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연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팅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일단 디렉터부터라도 그래도 데려와야 그래도 좀 뭔가 다른 쪽에 대한 구상, 선수 영입이나 여러 가지 인앤아웃 작업을 같이 그 플랜을 짜면서 들어갈 텐데 지금 다니엘 레비가 많이 힘들어 혼자서 그렇게 결정하고 뭐 하기가 쉽지는 않은 지금 현재 분위기죠. 재정적으로가 문제도 있지만 저는 좀 감독들과 이제 그런 코치진들 사이에서의 소문도 지금 조금 잘 좋지 않게 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뭐 콘테 감독도 뭐 감독이 바뀌어도 토트넘 변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도 했고 무리뉴 감독이 또 이번에 인터뷰에서 결승전에 감독을 잘랐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다른 이전의 팀들하고는 유대감이 다 있지만 레비만은 유대감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감독들이 이게 뭐 내가 마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수뇌부들이 안 받쳐주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죠. 데려올 때랑 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말 다르듯이. 데려올 때는 그래도 이렇게 청사진들을 많이 해주지만 레비는 속으로는 일단 데려오기인데 데려오려면 어떻게든 데려와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무마시켜서 해결하려고 하죠. 왜? 장기적으로 뭐 갚아야 될 문제, 이자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다 계산하면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를 투자해서 선수 사주고 뭐 해야 될 구조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미리 해놓으면 감독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안 오니까 이제 청사진을 그럴듯하게 그려줘서 데리고 왔는데 감독은
시즌을 진행하다 보니 뭐 이거는 약속 하나도 안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냥 저는 처음에 확률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그냥 질러버린 이유가 이것도 있어요. 지금 장 의원님이 아까부터 계속 디렉터 선임도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디렉터가 공석 아닙니까? 그 CFO로 스콧먼이 왔다고 해도 어쨌든 디렉터가 공석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지금 디렉터도 없고 감독도 없는 팀이잖아요. 그런데 디렉터도 없고 감독도 없고 그런 생각나네요. 그런 팀인데 토트넘 팬들이 만족할 만한 뭔가 정말 야망 있고 명망 있는 그런 감독들이 움직일 때는 통상 지금 같이 일해왔던 예전에 뭐 선호했던 뭐 그런 디렉터와의 또 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토트넘이 과연 스콧먼을 데려다 놓은 상황에서 그렇게 유명 감독 디렉터 이 조합을 또 세트로 데려올 건가? 저는 여기서 토트넘이 뭔가 그러면은 이제 스콧먼 씨가 자기가 CFO지만 어쨌든 그 자기가 CFO임에도 불구하고 좀 크게 질러서 어떻게 보면 통 큰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나중에 선수 영입이나 이런 거는 그 디렉터에게 또 많이 또 맡겨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할 거면 제 생각에 CFO는 왜 데려왔지? 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제 느낌은 뭔가 스콧먼 씨 선에서 자기가 일하기에 편한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저는 꽤 있어 보인다는 거죠. 뭐 엔리케가 올 가능성도 없고 뭐 포터나 데체르비나 마르코 루초 실바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루초 감독은 가능성 자체는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체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트넘하고 아주 잘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기본적으로 역시 또 바르셀로나맨 아닙니까? 물론 과르디올라의 스타일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테두리에서 보면 역시 또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한 감독이고 스페인 또 대표팀을 기반으로 했던 감독이라서 루초 감독이 오면은 토트넘의 전술 체계는 이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는 상황보다도 좀 더 바뀌어야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물론 이제 토트넘 팬들이 바라는 좀 더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축구 쪽으로 가는 길이기는 하더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뭔가 이게 토트넘과 딱 처음부터 잘 어울릴 거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약간 불안감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루초 감독은 그분의 최전성기에 MSN을 썼던 감독 아닙니까?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에다가 라키티치, 부스케츠, 피케 같은 선수들을 썼던 감독이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에요. 네. 그런데 과연 이분이 지금의 토트넘을 리빌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할 것인가는 저는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토트넘의 이런 스쿼드 선수들을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꿀 만한 정상 감독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또 오히려 또 능글능글 또 잘할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이상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루초는 별로 뭐 그냥 인상적이 뚜렷하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뚜렷하게 본인의 색깔이죠.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능글능글 또 이렇게 운영을 또 잘해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리그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잘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약간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느낌이 확실하게 이분은 잘할 것 같다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죠 뭐. 근데 루초가 근데 올까요? 아니 현실적으로 네. 첼시의 요구사항을 듣고서는 이제 불발이 됐는데 그걸 토트넘에 맞춰줄까도 현실적으로 그것도 의문이죠. 그렇고요. 그것도 그렇죠. 요구사항이 네. 많죠. 원래 그 감독이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본인이 원하는 팀을 어느 정도 그건 만들어줘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다가 아마 토트넘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는 루이스 그렇죠, 엔리케 루초. 감독을 그쵸. 훨 좋아하실 네. 거예요. 루초는 큰 경기 네. 경험이 많고. 그럼요. 네, 이미 큰 팀, 큰 리그, 큰 경기 이런 거를 다 해본 그럼요. 분이기 때문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을 그래도 팬들은 좋아하기는 할 텐데 근데 물음표가 달리는 거는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물음표나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붙는 물음표나 물음표는 둘 다 붙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팬분들의 기분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그래도 그렇죠. 훨 좋을 겁니다. 네. 네임이 여태까지 좀 높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모림, 루초가 다 올 수 있다. 결정을 하시오. 그러면 팬들이 아모림이 낫네, 루초가 낫네 막 고민할 수 있고 포스테코글루는 저기로 던질 거예요. 일단은.
그러겠지만 여태까지 토트넘의 최근 근년의 행보는 포스테코글루다. 결국 원하는 감독은 현실적으로 데려오질 못했기 때문에 못했어요. 못하고 그 누누 뭐 콘테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콘테가 팬들이 원했던 그 감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이그 결국 포스테코글루가 영입하겠네. 또는 에이그 그러다가 로저스가 영입되겠네. 예? 차라리 현실적으로 그래 다 마음 버리고 그래 포터도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그거는 왜 어떻게까지 그걸 아니까 팬들이 결국 못할 거야 저 감독들은 영입을 그럴 바에는 포터가 그 중에서는 가장 낫다. 나아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팬들은 일단은 기대치를 높여서 본인들의 희망을 또 지금 계속 보드진한테 또 주문을 하겠고, 근데 보드진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좀 이번만큼은 팬들의 민심을 좀 달릴 수 있는 맞아요. 그러한 감독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또 저의 희망이기도 하고, 근데 또 제가 봤을 팬들의 희망이기도 때는 하죠. 그레이엄 포터 감독은 은근히 다른 팀과의 좀 경쟁도 붙을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팀도 아마 제 생각에는 포터 감독에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포터라면 토트넘 가시겠어, 팰리스 가시겠어, 만약에 그런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나요? 토트넘 쪽으로 더 끌릴 이유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포터에게는 팰리스 같은 팀이 부담 없이 다시 자신의 커리어를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약간 부담이 덜한 찬스는 오히려 팰리스 같은 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반면, 토트넘은 이거는 그래도 기대치가 높은 클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한두 달 잘못하면은 또 욕먹을 공산이 크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에 막 첼시에서 실패했던 그 경력이 따라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토트넘에서의 예를 들어 한두 달을 지내는 것과 팰리스에서 첫 한두 달을 지내는 거는, 제가 포터면은 팰리스가 그래도 마음 편해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6월 안에는 좀 결정이 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6월이 오기 전에. 6월이 오기 전에. 네. 6월이 오는데요. 이제 오늘 그러니까 31일인데? 예? 일단은 5월 말까지는 5월 말 오늘 31일인데 오늘 저희 방송 나갈 때는 이미 아, 6월이 그렇지, 왔어요. 지금 어느 세상 어느 평행 우주에 살고 계신 이거 거예요? 말 취소. 내가 지금 착각. 아니 취소 요거 넣어야 재밌지. 아니야. 지금 장지은 의원님이 날짜가 가는지 지금 모르게 날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멀티버스에서 살고 네.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6월 안에? 6월 안에. 네, 그래. 6월 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월 안에 이제 좀 결정이 다 나야 될 것 같고, 포스테코글루가 유력할 것처럼 왠지, 보인다. 저의 느낌학적으로. 예.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토트넘이 이러면은 저는 또 토트넘 팬분들에게는 엄청 두드려 맞을 각오하고 그냥 저의 느낌학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만약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위원님은 이제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에요.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그게 적중이 돼서 선견지명이 되면 좋은데, 이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팬들이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거를 지금 말을 했으니까. 찍은 거기 예상 때문에. 찍은 거기 때문에. 근데 한 의원님은 이제 누가 올지에 대해서 그거를 찍은 거고.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 누가 올지를 적으면 확률로 포스테코글루, 로저스 이런 순이에요. 포스테코글루가 1등이에요? 장 의원님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로저스, 포스테코글루, 뭐 이런 포터 이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세 명보다 저는 올 확률로 치면 아모림이 그 후순이거든요. 후순위라고. 그러니까 아모림보다는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같은 유형이 순위상으로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정황상. 그러니까 네. 상황상. 아모림이나 이런 내부적인 젊은 상황상. 감독들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토트넘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수뇌부가 잘 좀 정리를 해서 좋은 계약으로 좋은 감독이 와서 팬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토트넘을 응원해 주세요. 마치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토트넘 팬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팬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토트넘 상황이 정순주 굉장히 아나운서를 좋아하는 팬이 없어요?
저는 팬이 아이, 없어요. 자꾸 왜 그러세요? 우리 토트넘이 지금 걸리는 것 아니, 같은데. 맞아요. 아까 오프닝도 걸렸는데. 걸리는 것 같은데. 걸렸어요. 괜찮아요. 토트넘 팬이면 어때? 아니, 저 토트넘 팬 아니에요. 아니 손흥민 선수 좋아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좋아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좋아요. 손흥민을 대신해서 우리 토트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된 거지. 어쨌든. 차라리 어차피 좋아하는 팀이 확실한 팀이 없잖아. 아유, 위원님 저는 힘든 팀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팀 첼시도 좋아해요? 요즘에 그렇게 안쓰럽고. 아니 그러니까 어느 팀 팬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힘든. 아니 그러니까 힘든 팀 지금 토트넘도 힘들고 첼시도 힘든 그런 팀이 저는 자꾸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고 싶고 그래갖고 어쨌든 그러면은 아니 그 오늘부터 42년생인 우리 엄마도 에버튼 팬 아시죠? 에버튼 팬. 42년생인 우리 엄마도 팬이 있는데 팀 팬. 아우 정말 매 시즌 고생하는 팀 에버튼이거든요. 아우 진짜 에버튼 팬 하세요. 여러분들 끝낼게요. 네.